전략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천을 주지 말든가. 이거를 이렇게 끌 문제는 최선 아니다. 빨리 일단락을 해야 된다. 윤희숙 전 의원과 대비되는 사람 또 좀 아주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 사람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굉장히 어그레시브와 공격적인 어떤 반윤 이런 투사 같은 느낌? 그런 상징적인 전사 같은 사람 저는 그분이 가면은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전사 같은 사람. 최근에 그러셨잖아요. 수도권에 여전사 트리오가 있다. 우리 당에는. 네.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그렇습니다. 세 사람을 언급하셨어요. 네. 셋 중에 하나 정도가 떠오르십니까? 그밖에 다른 전략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거취를 두고 당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종석 위원장은 본인이 그 전에 자리를 지켰던 중성동갑인가요? 그쪽을 계속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전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국민의힘의 윤희숙 전 의원이 지금 이제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희숙은 누굽니까? 이제 뭐 계속해서 이 정부 쪽에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이재명 민주당을 막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내는 상당히 좀 시끄러운 스피커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구시대 느낌이 있는 임종석 실장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민주당의 전략상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갑이나 이렇게 좀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치 민주당이 친문을 다 쳐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갖고 가면서 또 좀 시끄러운 측면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윤희숙 상대로 임종석보다는 좀 더 센 사람 그런 사람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공천 시끄럽죠. 시끄럽지만 항상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발했다가 조용해진 사람들은 여당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죠.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 뭐 대통령 술친구 그 사람 누구냐 이철규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철규 딱 한마디 했어요. 말 조심해. 그 다음날 깨갱해가지고 이제 뭐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야기하겠다. 실세가 말 조심해 한마디 이거는요. 장성택이 짝 난다 이런 말이에요. 곡사포 그냥 갖다 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근데 민주당은 또 다르죠. 뭐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당근이 있습니까? 그럴 때 대의를 보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 정신이 좀 필요하긴 하죠.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송파갑으로 제안할 때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하셨을 텐데 그만큼 중성동갑은 여전히 임종석 실장으로는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여전히? 지금 전략 지역이라 하면은 네. 저희들이 후보를 공모할 때 일절 서류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전무한 상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했던 사람이 또 그 지역을 간다는 것은 그것은 확약이 된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무의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고려했다 안 했다 이것은 여러 제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미 가서 내가 뛰고 있었다라는 말은 이것은 뭐 익스큐즈가 안 된다 그 말, 그렇습니다. 고려가 안 된다 네, 예. 이 말씀이세요. 고려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과연 누가 윤희숙 상대로 좋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장윤미 변호사 당에서 좀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요. 중성동갑이 엄청 양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성동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질 때 민주당이 생환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개인기에 기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 측 인사기도 하고요. 제가 그분 이제
서울의 구청장 역할인데 대단히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 구정을 잘 살핀다는 거예요. 아주 깨알같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오고 사실 저울질을 했었어요. 이 지역에 나올지. 제가 알기로 임종석 전 실장이 보좌관 출신인가 하고 같은 이제 정치를 했던 분인데 사실 그게 교통정리가 된 겁니다. 임 전 실장과. 그리고 그 지역이 뭐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류가 임 전 실장이 그 지역에서 초선을 할 때랑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서울에서 상당히 하위권이었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아마 여론조사를 돌려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임종석 이름이 빠졌네 들어갔네라고 하지만 당연하지만 들어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후보를 넣어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온다고 저도 당 관계자분한테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끌 문제는 최소한 아니다. 빨리 일단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안 주면 더 이거는 사단나는 국면이 이미 돼버렸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에도 좀 명분이 많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시끄럽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징을 못 만들기 때문이에요. 선거에서.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못해도 한 사람이 상징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 상징을 제대로 못 다루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많이 얘기 나오는 거지만 대통령 40년 직이라는 석동현 뭐 사무처장, 전 사무처장이죠. 공천에서 날렸다.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아, 야, 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도 난리네. 이걸 사람들한테 먼저 회자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끼워놓으면서 계속 윤심 공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윤심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뒷얘기들이 계속 지금 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뭐지? 김연아 전 의원 단수 공천했다 지금 뒤집고 있잖아요. 김연아 의원 공천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이철규 공관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단수 공천을 했잖아요. 장재현 의원 지역구잖아요. 장재현 의원 최측근으로 불려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철규 의원이 이거 다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동영 사무총장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는 거죠. 1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결국 공천 줬어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 실제로 드러나는 것들로 봐도 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공천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는 게 반발이 적은 탓도 있지만 몇몇 상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징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참모 출신들을 다 경선을 붙여주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경선감도 안 되는 사람들도 경선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미리 돌려보고 난 다음에 하는 작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임종석 전 실장 문제 가지고 지금 한 달을 끌고 있어요. 한 달을. 예.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결론을 내다 보니까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윤희숙 전 의원이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틀림없이 한동훈식 86 운동권 청산 상징 지역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서울 지역을 흔들어대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다. 타이밍이 늦었으면 지금이라도 차라리 공천을 주지 말든가 다른 지역에서 안 받으면 당 차원에서 결단을 해버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아니면 임종석 실장도 자기 정치적 무게감이 있으니 이 정도 되면은 내가 가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한번 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정치 신인이 반짝반짝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윤희숙 전 의원하고 윤희숙 전 의원이 뭐 무슨 부친 땅 문제 이런 게 뭐가 그렇게 깔끔합니까? 거기서 한번 싸워서 이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는 게 지금 상태로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